잘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상태님 어서 오시고. 주말이네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네요. 축구 빨리 가서 뭐 NBA까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게 빠르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벌써 8월이 다 끝나가네. 축구 개막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쨌든 밀브는 잘 주력을 먹었고 해축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합을 진짜 그지같이 짜가지고 별점 3개 2개 갔으면 됐는데 괜히 프라이브르크 마인 단폴로 갔다가 박살이 났네. 프라이 승이랑 라치오 오바 갔으면 그냥 낭낭하게 먹는 거로 갔다가 헛짓거리 해가지고 오늘 맞춰보겠습니다. 전날에 그 올림피아코스 약간 PTSD 와가지고 그냥 마인만 단폴로 갔더니만 둘이 진짜 호러쇼를 하던데. 보험하고 1대0 극장 언더가 나오질 않나. 자, 천천히 가볼게요. 분석은 빠르게. 약간 좀 덜 된 게 있어가지고. 자, 오늘 물건은 뭔가 건들 게 없네. 그래서 제가 극장 언더라고 말씀드린 히읗 거예요. 얀늑대 오포포파 별풍선 100개를 고맙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장 언더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당히 아니 꼴대 아니었어도 대표는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음악의 막 2달도 안 남았네요. 맞습니다. 프라이는 비가 많이 오고서 꼴대 말고 그냥 찬스만 살렸어도 5반 나왔어요. 골대 맞춘 거 골대 4방인가 맞았거든요. 근데 그 빼고도 그냥 했으면은 뭐 했는데 매치 마인을 못하네. 저는 매치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물건 낭낭하게 먹었고 낭낭하진 않았다. 마지막에 양키스 일반승 부러지는 줄 알고 좀 쫄렸어요. 토론토 오버 개꿀이었고. 자, 15분이나 뭐 그쯤 전에 분석을 시작하겠고 8시 반 경기여서 일단 맨유는 뭐 라인업 봐드릴 거고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라방 오신 분들은 이제 충분히 베팅하실 수 있게. 이제 영상 업로드 되는 것까지는 제가 시간 못 맞출 것 같아. 솔직히 오늘은 못 맞출 것 같은데 라방까지는 저 보겠습니다. 오늘 물분은 주력만 가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오늘 해축 먹었어야 됐는데 사실 오늘 해축이 진짜 못 먹으면 안 되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적중률은 뭐
좋지는 않았는데 주력으로 감안했을 때는 이거 못 먹으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베티스는 제가 뭐 터질 가능성이 있어서 걸었다 치더라도 뭐 필요 없어요. 그냥 프라이브로크 우승 제일 좋아 보이는 거랑 제일 좋아 보이는 오바 인터밀란 오바 그냥 두 폴 가면 무조건 먹는 날인데 아 진짜 너무 후회스럽네. 조합을 고민하다가 왜 그렇게 짰을까 아쉬운데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요. 일단은 이제 아쉬웠던 만큼 자, 오케이 지금 멤버십 업로드하고 원하신 분들 표 보내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오케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 제가 말씀드릴게. 해외 축구 주력 조합이 뭐 물분 그렇다 치더라도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보면은 딱 보았을 때 아,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 별점 3개짜리가 많거든요. 이거는 뭐 저는 좋아 보여서 이렇게 가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3개짜리가 오늘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 골라 가세요. 아니 이거는 뭐 저는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안 좋아 보실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서. 늑대님 보내드릴게요. MLS는 내일 아침 8시 전에 갑니다. 뭐야 이거. 늑대님 지금 보내드렸어요. 확인해보시고. 지로나 프렌 한 폴락 깝입니다. 그거는 무승배무 봤어야 됐나? 지로나 2연승을 봤으면 안 됐나? 분석하면서 살짝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별점 하나였나 그랬는데 여전히 1대0으로 이겨버리네. 골대 4번, 골키퍼 선방 4번. 빈 골대를 왜 이렇게 놓치는 거야? 들어온 놈들. 자, 분석 가겠습니다. 한 9경기? 오늘 제가 평일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좀 제가 볼 땐 조금 어려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좀 어렵고 좋아 보이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9경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경기 정도만. 저번 경기 뽀록 맞았어요. 제가 분석 때 말씀드렸잖아. 지로나 뽀록이었다고. 한 골 말고는 뽀록이었어요. 자, 사우스햄튼 대 맨유로 주말 토요일 첫 경기가 이제 해추가 또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또 맨유 저는 간신히 지난 경기 오버로 피해 갔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을 울렸을 만한 리버풀과의 또 올드 트래포드에서 홈 경기가 있었죠. 부상자 쪽으로 보면은 이브라멘트 실적에 빠져 있고 페라오가 일단은 복귀는 했는데 뭐 출전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나온다 하더라도 선발 모르겠고 맨유 같은 경우 린델로프 여기에 이제 어쨌든 요거는 라인업을 볼 수 있으니까 가볍게 볼게요. 마샬이 지난 경기 후반전에 이제 복귀를 했거든요. 복귀를 했는데 또 부상인 것 같아요. 부상이라는 소식이 일단은 있어서 뭐 라인업 보면 알겠죠. 근데 뭐 일단 불투명 사이즈로 이렇게 적어놨고 카세미로는 출전 가능합니다. 상영님 고맙습니다. 가능한데 자 어쨌든 맨유가 지난 경기 뭐 시즌 개막전이나 두 번째 경기 거의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였고 특히나 뭐 브렌트포드전 이런 경기들은 4대0 말도 안 됐어요. 거의 선수들이 이길 의지 자체가 없어 보였고 그런 슬럼프가 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와 리버풀을 상대로 무승부도 아니고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서 바로 연패 탈출을 어쨌든 성공을 했고요. 맨유가 어쨌든 이게 카세미로가 제 생각엔 선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맨유가 지금 3선 라인 구축에 좀 어려움이 있고 카세미로가 뭐 이동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어쩔지는 모르겠고 맨유가 전술적으로도 이게 카세미로가 어느 정도 적응은 모르겠으나 애초에 맨유는 지금 맞춰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바로 선발로 투입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맨유가 또 고민이었던 게 그 3선에서 수비 라인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고민이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큰 부분을 담당했던 놈이 요 놈이에요. 맥과이어나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지금 센터백 라인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맥과이어 같은 경우 제 생각에 쓰면 안 되는 선수예요. 쓰면 안 되는데 왜 썼냐면 바란이 폼이 초반에 안 올라왔어요. 바란도 나이가 많이 차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폼이 계속 안 올라오고 체력적인 문제나 이게 있었는데 지난 경기에 바란이 나왔었죠. 리버풀전에 선발로. 드디어 좀 이게 핏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제한적으로 정말 좋은 선수예요. 제가 지난 경기 이제 피르미노와의 맞대결을 또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런 사이즈에서는 정말 잘해요. 지난 경기 잘했거든요. 근데 좀 피지컬 쪽으로 밀리는 EPL은 그런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웬만한 팀에 다 있어요. 근데 사우스햄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맨유가 수비 라인에 있어서는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지난 리버풀전의 그런 수비적인 부분이 이게 뽀록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정도로 괜찮아 보이고요. 마샬만 있었으면은 뭐 저는 무조건 맨유가 이긴다고 볼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라인업을 좀 보겠습니다. 맨유가 잡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득점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분위기를 바꾼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맨유가 가장 큰 문제인 열심히 뛰지 않는 부분, 그거를 이제 지난 경기 리버풀전에 혀를 뚫었다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한번 이게 빡세게 빡하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게 돌아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우스햄튼이 뭐 시즌 초반에야 조금 뭐 몇몇 팀들과 좀 뭐 지난 경기 레스터 원정의 승리를 거뒀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전력이 완전치 않은 팀들을 상대로 그런 부분을 거뒀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저는 이 팀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잡을 수 있다 보고요. 가와사키 무슨 일이야? 벌써 2대0이네. 브렌트포드 대 에버튼. 자, 일단은 브렌트포드가 생각보다 낮은 배당을 받긴 했어요. 최근에 페이스가 좋기도 하고. 근데 1점배 배당은 조금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한 1.9 내지 2.0땡 뭐 요 정도 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배당을 받았고요. 부상자 같은 경우 아이에르 수비 쪽에, 공격 쪽에 카노스와 수비 쪽에 핀녹이 빠져 있고, 에버튼 칼버트린, 두쿨의 예림이나 고드프리 전부 다 핵심이에요. 공격 미드 센터백 얘는 뭐 수비 라인 어느 위치에서 뛸 수 있는 뭐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또 에버튼이 무페이가 또 브라이튼으로부터 영입을 했죠. 브라이튼에서 이제 버렸어요. 데니 웰백이 좀 자리를 잡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시즌 워낙 말아먹었잖아요. 브라이튼은 얘가 다 말아먹었었으니까 뭐 어쨌든 에버튼이 잘 좋았는지는 까봐야 알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두 팀 다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브렌트포드의 부정적인 부분은 수비 라인에서 가끔 정줄을 올 때가 있어요.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더 순발력적으로 이렇게 한 박자 빠르게 가면 막을 수 있는 볼들을 잠깐 멈칫하면서 상대한테 기회를 주면서 그런 것들이 실점으로 좀 이어지고, 그런 부분이 오늘 좀 걱정이 된다. 왜냐면 에버튼이 첫 경기 두 경기는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지난 노팅엄과의 홈 경기에서 물론 홈이기도 했고 상대가 노팅엄이기도 했는데 공격적인 부분에서만 생각했을 때는 경기력이 좀 나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전방에서 이제 뭐 로돈 같은 애들이 그래도 조금 부상이 있어서 가세해줬다는 부분이 있고, 역시나 앤서니 고든 최근에 또 핫하잖아요. 앤서니 고든이나 뭐 더마레그레의 또 동점 득점도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 또 무페가 출전할 줄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게 브렌트포드가 제 생각에 실점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감다면 브렌트 승 쪽이 맞아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브렌트포드가 수비 쪽에서 분명히 불안함이 있다. 에버튼은 지금 빠른 선수들이 좀 많아가지고 순발력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점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요거는 1대1 내지 2대1 정도가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1대1 내지 2대1.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햄무. 세 번째 경기 브라이튼 대 리즈. 자, 브라이튼은 풀라인업이고요. 리즈는 이제 벤포드와 수비 쪽의 주장인 리안 쿠퍼가 이제 불투명, 리안 쿠퍼인가? 아무튼 쿠퍼가 불투명 이렇게 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을 우리한테 좋은 인상을 남겨줬던 두 팀이 만났어요. 브라이튼 뭐 잘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 뭐 지난 시즌이 아니라 지지난 시즌부터 이 팀은 잘했어요. 성적이 안 났을 뿐이지. 리즈 같은 경우도 제시마치 감독 아래에서 조금 더 한 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잘츠부르크 시절 이제 그 감독 밑에서 있었던 제자들 누구야, 크리스텐센이나 수비 쪽에, 아니면 그 에런슨 요런 애들이 잘 적응해 나가면서 상당히 또 최근에 첼시를 잡아내는 대이변까지도, 저는 그 경기 뭐 오바를 맞추긴 했습니다만 3대 0으로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쨌든 뭐 그런 모습인데, 상승세 두 팀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브라이튼이 개인적으로는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브라이튼은, 그러니까 리즈는 약간 원툴 느낌이 저는 아직도 조금 강해요. 압박 원툴, 열심히 뛰는 원툴,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는 이 좀 느낌이 강하고, 브라이튼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팀이에요. 상대방이 뭐 롱볼 위주의 팀이나 뭐 이렇게 상대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맞춤 전술이 좀 가능한 팀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레엄 포터 감독의 전술이 상당히 유연하고, 리즈 같은 경우 아마 하던 대로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브라이튼이 홈인 점도 있고 최근에 또 공격 쪽에서 득점도 많이 터져주고 카이세도 같은 젊은 자원들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저는 조금 더 분명히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맞춰가는 능력에서 브라이튼이 한 수 위라고 아직은 생각을 해요. 물론 리즈 같은 경우는 발전의 가능성이 더 많은 팀이긴 하지만 분명히 올라오고 있는 건 맞는데, 현 시점에서는 브라이튼이 저는 조금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홈이라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거를 사실 무를 볼까 승을 볼까 고민을 조금 했었던 부분은 있는데, 승을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브라이튼 승으로 받고 오바 봅니다. 2대1, 3대1 뭐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첼시 레스터, 일단 두 팀 다 일격을 맞았죠. 레스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우스햄튼한테 홈에서 2대1로 패배를 했고요. 첼시 같은 경우는 리즈 원정 가서 3대0, 여기에 이제 쿨리발리까지 퇴장으로 출전 정지로 빠져있고, 캉테 부상에 코바시치가 복귀를 하긴 했는데 한 20분 남짓 뛰지 않을까. 해외 쪽에서는 약간 이렇게 들리는 소식에 하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첼시가 핵심들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뭐 로테이션으로 가동할 자원도 빠져있고 상황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1.4배는 4배죠? 4배였죠? 헷갈리네. 근데 1.4배는 솔직히 선을 넘은 거 아니고 배당 선 1.33, 죄송합니다. 찍었을 때 4배가 나오는 거고, 1.33배는 이게 쿨리발리 캉테 빠졌는데 상대가 레스터인데 1.33배가 맞나요? 저는 그래도 첼시가 좀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레스터보다는 상황이. 왜냐면 지금 그 로저스 감독의 레스터는 많이 안 좋긴 해요. 여러 선수들의 폭파나 수비 쪽에 핵심 선수들의 이적설이나, 최근에 또 메디슨이 훈련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또 불투명에 떠 있고, 뭐 틸레만스 같은 미드필더, 핵심 미드필더 자원들도 지난 리그컵 경기에서 이제 풀타임, 주중에 있었던 리그컵 경기에서는 풀타임을 소화하긴 했는데, 뭐 지난 사우스햄튼전에 또 이제 교체로 나왔잖아요. 약간 이적설이 시달리고 있는 이 두 선수, 뭐 출전 푸파는 확실히 안 나올 거고, 틸레만스는 모르겠어요. 메디슨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첼시 쪽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니 배당을 후려쳐도 너무 후려쳤는데, 이거 쿨리발리 안 나오면 첼시가 아마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데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찰로바 같은 애들이 선발로 나오거나, 리스 제임스가 다시 센터백 스토퍼 자리로 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동이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완벽한 수비 라인이 아니고, 이게 만약 메디슨이 뛰게 된다면 바디 메디슨 또 무서운 라인이 가동이 되고, 하비 반스가 복귀해가지고 두 경기 연속 그래도 선발로 뛰면서 폼을 유지를 했고요. 틸레만스까지 만약에 선발로 나온다면은 안 터지리라는 보장이 없는 경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배당 메리트는 딱히 없다. 오바만 보겠습니다. 첼시가 지난 경기 리즈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을 하였지만, 레스터 같은 경우 압박에 강한 팀이 아니에요.
첼시가 또 리즈 전에 득점 찬스들이 몇몇 장면들이 있었는데 연결을 하지 못했던 부분, 분명히 오늘 레스터 상대로는 조금 더 쉽게 연결할 수 있어 보이고요. 찬스도 좀 더 많지 않을까 싶고, 레스터 역시도 지금 첼시의 미드필더 캉테가 빠진 이제 느슨한 미드필더 라인과 또 쿨리발리가 빠진 조금은 피지컬적으로 약해지고 또 그런 수비 라인을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골씩은 그래도 넣지 않을까 싶으면서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인가요? 리버풀 대 본머스.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왜 기준점이, 아니 본머스가 최근에 강팀들한테 두들겨 맞는 건 알겠는데 3.5를 또 줘버렸네? 3.5 핸디를 줬어요. 오즈들의 생각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3.5 핸디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뭐 그랬는데, 일단 리버풀 부상자 상당히 많습니다. 다윈 누네즈 출전 정지로 여전히 빠지고요. 티아고 알칸타라, 지오고 조타, 나비 케이타, 체인벌린, 코나테, 여기에 이제 뭐 마티비나 커티스 존스, 수비 쪽 마티비 그래도 좀 나오면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뭐 아니면 커티스 존스는 필요 없고, 지금은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얘보다는 그래도 뭐 바비오 카르발류나 아니면은 그 엘리엇 이런 애들이 좀 낫기 때문에 뭐 없어도 돼요. 마팁 정도만, 좀 나머지는 어차피 못 나오는 거고 이 정도 사이즈고, 본머스 같은 경우 이제 2부 다른 팀에서 데려온 이제 로스웰이나 사이드 쪽에 프레더릭스, 뭐 스타니슬라스, 브룩스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솔랑케 핵심 공격수가 지금 불투명에 떠 있고, 뭐 자말로 불투명 뭐 이런 사이즈인데, 뭐 다 떠나서 본머스 뭐 기존에도 다 빠져 있던 애들이고, 리버풀도 비슷하고요. 근데 3.5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리버풀이 최소 한 골차 이상으로 이길 거라고 보거든요. 2대0, 3대0 정도? 뭐 혹시나 실점을 하면 뭐 3대1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정도 사이드로 보는데, 4골차 이상은 이거는 선을 넘은 것 같은데요. 아무리 본머스라도 여러분들도 이게 사람이란 게 적응의 동물이에요. 본머스가 지금 아스날, 맨시티한테 연짝으로 두들겨 맞았거든요. 거의 뭐 진짜 연짝으로 두들겨 맞았는데, 맞다 보면 이게 내성이 생겨요. 맨시티전에는 그냥 시종일관 90분 내내 쳐맞았고, 아스날한테 45분 쳐맞고 45분은 나름 버텼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리버풀이거든요. 해법을 아예 찾지 못했고, 아스날전의 후반전에는 본명수가 조금 나아진 경기력을 분명 보여줬었고, 특히나 여기 이 타이밍에 리버풀을 다시 만났는데 막 쳐맞고 이제, 그리고 하필이면 또 최근에 리버풀은 아스날이나 맨시티보다 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뭐 아스날보다 전력이 떨어져 있다면 뭐 태클을 거실 분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모스가 아스날도 후반전에 약간의 해답을 조금 찾는 모습이 있었고 한데, 이게 3.5는 저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3.5 프레임 볼게요. 리버풀의 마인까지도 보고 싶긴 한데, 이 마인이라 두 골차도 충분히 가능해 보여서 조금은 거슬린다. 저는 뭐 3.5 프레임 보도록 하고요. 물론 이게 본머스가 하는 꼬라지 보면은 솔직히 4골 차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력으로 찍진 마세요. 주력으로 찍진 마시라. 그냥 뭐 약간 고발당에 뻥튀기 느낌으로 하나 쓱 껴놓던가,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오바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라기보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6번째인가요? 아스날 플레이업이고요. 플럼은 결정자가 똑같습니다. 2부에서 잘했던 해리 윌슨이나 솔로몬 이런 뭐 앞선의 자원들이 빠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까지 배당을 닫게 줘야 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우, 시미즈골. 어우, 숨통 텄다. 시미즈골 좋아요. 배당이 이렇게까지 1.2는, 제가 아스날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 아스날 경기는 지난 시즌 거의 중반부터 거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이 팀이 뭐
뭐 승패나 뭐 이런 걸 완벽하게 맞춘 건 아니지만 아스날 못 이긴다면 아스날이 못 이겼고요. 뭐 이긴다면 뭐 이겼고 거의 뭐 그런 사이즈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아스날 시즌 초반에 제가 바짝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저는 아스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배팅을 했었고. 근데 오늘은 배당 이거는 너무 짜거든요. 뭐 일반승은 저는 할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은데 마인이 1.7이면 솔직히 저는 메리트가 그렇게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플럼이 지금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아스날이 그리고 고전적으로 이제 미트로비치 같은 이제 떡대 있는 유형에 좀 고전했던 옛날에 뭐 드록바도 있고 많아요. 뭐 벤테케한테도 한번 먹었었고 앤디 캐롤한테도 당했었고 뭐 저런 유형한테 아스날이 은근히 약했었는데 물론 지금의 아스날의 수비 라인에 있어서 센터백들의 키가 작진 않아요. 마갈량이스나 또 윌리엄 살리바 같은 애들이 이제 190 언저리는 되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플럼이 지금 주앙 팔리냐를 필두로 미드필드 어진에서도 의외로 좀 잘 맞아 떨어지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마인은 저는 모르겠고 그냥 일반승만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 생각 가실 거면 그냥 일반승 공짜 가시고 마인은 주력감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뭐 그리고 굳이 간다면 오바도 뭐 보기는 하는데 오바도 배당이 이렇게 1.42까지인가 이게? 잘 모르겠네요. 1.42? 그런 느낌입니다. 일반승 해줄 것 같아요. 일반승 해줄 것 같아. 다음 경기. 우리가 요즘 해외 축구가 참 어려워요. 어제가 그나마 좀 쉽게 나왔던 경기고 그 전에 이제 매일같이 평일에 터지고 뭐 거의 뭐 쥐레 피하기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를 하나는 좀 푸근하게 해줄 만한 팀이 있어야죠. 수비 쪽에 벤세바인이나 뭐 미드필더 고레츠카 뭐 추가로 빠진 애들 있어요. 뭐 축포모팅 이런 애들 필요 없어서 안 적는 겁니다. 좀 쉬어갑시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3.5바보다는 당연히 1마인이 더 좋아 보입니다. 배당 차이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인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메뉴 라인업 떴나요? 쪼니님 어서오세요. 무승부는 풀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스날 풀럼? 뭐 안 터질이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메뉴 라인업 떴다고요? 오케이, 분석 끝나고 봐드릴게요. 안 터질이라는 법은 없는 그런 사이즈 느낌이에요. 저게.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 제외하고 레스터 본머스전 있잖아. 이게 2배당보다 더 좋았거든요. 근데 사이즈는 저는 레스터 상대로 이거 무조건 이긴다. 본머스 상대로 공짜다. 레스터도 거의 공짜 느낌이었고 사실 공짜라고 봤었고 근데 이거 플럼 상대로 공짜라고 생각은 안 해요. 배당은 더 낮아요. 그지 같은 거야. 가기가 싫어. 아스날 한 번도 없이 다 갔었는데 오늘 안 갔어요. 아예 주력 부주력에 아예 안 넣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길 거라고 봅니다. 2대1 3대1이지 않을까? 2대1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넨 이거 보고 넘어가고요. 8번째 유벤투스 대 AS 로마. 이 경기도 괜찮아 보여요. 일단 유벤투스가 디마리아, 포그바, 키에사 그리고 보누치와 스체스니가 키퍼 쪽에 불투명. 계속 빠져있던 자원이죠. 디마리아 첫 경기 뛰고 바로 부상으로 빠졌고 보누치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스체스니 이제 최근 경기 몸 또 안 좋아가지고 한 경기도 못 뛰었죠. 이런 사이즈고 로마 같은 경우에 자니올로 잘하긴 하는데 골결이 등신인 자니올로가 빠져있고 미드필더 쪽에 마이날둠 이렇게 빠져있는데 로마 프렘 보고요. 언더 봅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두 감독의 전술적인 포인트나 좀 눈치 싸움하는 시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둘 다 쉽게 못 올라와요. 유벤투스는 공격력이 약하고요. 공격력이 약하다보다는 앞선에서 짜임새가 좀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한 방을 노려야 되는 지금 느낌이고 로마 같은 경우는 결정력이 조금 아쉬워요. 특히나 어쨌든 유벤투스 상대로 올라갔다가 블라우비치 같은 애들한테 그냥 뭐 기회 한 번이어도 한 골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기본적으로 현재의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라인업은 솔직히 유벤투스가 이겨야 되는 라인업이긴 한데 이 팀적인 부분, 경기력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무리뉴 감독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마지막 브루니치, 질라타, 그리고 이제 전방과 2선을 오가는 공격 쪽에 오솔리니가 보로냐가 또 핵심 공격이 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것도 배당 메리트가 이렇게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니 어떻게 1.31까지 떨궜냐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일반승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갈만한 경기고 뭐 주력으로 저는 가진 않았습니다만 뭐 찍을 법한 경기입니다. 일단은 사이즈가 괜찮아 보이고 지금의 밀란 볼로냐를 상대로 홈에서 충분히 이겨줄 수 있는 사이즈가 된다. 괜찮아 보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배당 메리트가 없는 거 빼고는 사이즈 자체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사이즈의 밀란. 이 정도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막 엄청 쉬운 경기만 분석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분석하고 싶은 경기를 분석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른 경기들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